우리가 이제 제이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또 파일 포맷인데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제 파일 포맷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일 포맷은 즉 웹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파일 포맷은 일반 플레인 텍스트, 그다음에 XML, 그다음에 JSON.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유형인데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은 이제 JSON 포맷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XML 포맷보다 동일한 데이터를 표현하더라도 훨씬 작은 사이즈로 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JSON 구조를 더 선호하고 JSON 구조가 사람이 읽기에 더 가독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JSON을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JSON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면 동일한 거죠. 비동기 방식으로다가 호출하게 되고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한다는 건 서버에서 언제 리스폰스를 줄지 모르니까 우리는 콜백 함수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콜백 함수를 등록할 건데 콜백 함수의 로직이 항상 처리되는 게 아니라 스테이터스가 쌓일 때, 즉 서버로부터 리스폰스가 결과가 왔을 때에 내가 해당 로직을 이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리퀘스트 텍스트에는 JSON 형태의 파일이, 그죠? JSON 형태의 구조의 파일이 왔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파스를 해서 우리가 오브젝트 형태로다가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다가 이제 구성이 된 거고 해당 오브젝트의 레몬이라는 속성의 값을 이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JAX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셔도 되죠. 그래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보면 버튼 하나를 달아서, 그죠? 버튼 하나를 달아서 그 버튼을 탁 누르면 이 파일에 있는 이 data.txt 파일에 있는 이 data.txt 파일을 여러분이 읽어서 읽은 데이터를 화면에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버튼을 하나를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이라는 HTML 태그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타입은 버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온 클릭을 했을 때는 누구를 호출할 거냐면 우리가 구현할 요 freq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렇죠? 사용자 그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얘를 이제 호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버튼 하나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br 태그를 하나를 달아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br 태그 하나 이제 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팬을 하나를 달아라 라고 하니까 스팬 id는 여기 있는 id가 뭐죠? 지금 req, 여기는 req라는 스팬을 하나를 달고요. 이렇게 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화면 구성은 다 했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화면을 그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객체는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는 생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 핸들러, 즉 앞에서 나왔던 서버에서 리스폰스가 오면 우리가 호출되어지는 콜백 함수만 로직을 구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퀘스트 점 우리가 onReady 교재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교재 참조하시면 되고요. state change, 그렇죠? 여기다 우리 콜백 함수를 등록하면 되는 거죠.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제 콜백 함수를 등록하면 됩니다. if request에 우리가
상태 ready state가 4이면 그죠? 4이면 로직을 이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즉 우리가 콜백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그죠? 아니 리퀘스트를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open해서 get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파일스 밑에 데이터.txt 파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해야겠죠. 시ncronous 방식으로다가 s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console.log 해서 뿌려보면 되죠. request state request state를 한번 찍어보면 되고 request의 state status text 그죠? 찍어보면 되죠. request status 찍어보고 console.log request text 스테이터스 텍스트도 한번 찍어보면 되고요. 스테이터스 텍스트도 한번 찍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console.log에서 request response 또 찍어보면 되겠죠. 찍어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 되는 거죠. 오타가 있네요. QUEST REQUEST 그래서 request.response text 이것도 찍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구현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 엑서사이즈에 있는 내용 신텍스 에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일단 잡으면 되고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고요. 버튼이 안 보이네요. 일단 버튼이 있어야 우리가 뭐 누를 텐데. 버튼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화면에다가 버튼을 달았죠. 제가 엉뚱한 걸 실행했군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내가 익스플로러에서는 테스트하기가 어려우니까 크롬에 가서 실행을 하고요. 눌러보면 반응이 없네요. 뭐 어딘가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F12를 눌러서 소스에 에러가 있는지 한번 보죠.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호출됐는지 먼저 봐야겠네요. 호출은 되고 있고요. 호출을 하다가 우리가 에러가 났네요. 그죠?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난 이유를 보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그 연습 문제를 보면 그죠? CORS 프로블럼을 해결하라고 7번에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네요. 그죠? 여러분이 크롬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일단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크롬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롬을 하게 되면 파일 지우기 여기에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실행 파일을 우리가 노트패드보다 열어서 노트패드를 하나 열어야겠네요. 노트패드보다 열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속성에 이렇게 하면 되군요. 그죠? 속성에 이렇게 와보시면 우리가 콜롬을 실행하는 파일이 있죠. 그죠? chrome.exe 우리가 여기에다가 no sandbox disable web security user data dir 이렇게 넣으면 되네요. 그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닫고 다시 한번 크롬을 구동을 해야겠네요. 크롬을 다시 한번 구동을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한 URL을 웹브라우저 를 주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F12 눌러서 또 에러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겠네요. 지금도 에러가 나네요. 그죠? 여러분이 노트패드를 하나를 열으셔서 노트패드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기입을 하시고요. 크롬 설치 위치는 아마 개인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설치된 크롬의 위치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죠? 저는 이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넣을게요. 옵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파일에서 run chrome.bat bat 파일로 담아합니다. 배치 파일로. 그래서 run chrome.bat 그래서 바탕에다 제가 배치 파일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해당 배치 파일을 통해서 크롬을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배치 파일을 통해서 크롬을 구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동이 되고 여기에 뭐 지원되지 않는 명령 플래그를 사용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테스트할 그 URL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F12를 눌러보시면 지금 얘를 눌러보시면 에러가 지금 이제 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버깅을 찍고 다시 한번 해보면 해보면 제가 여기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그 리퀘스트 화면은 조그만데 너무 많은 걸 여니까 어렵네요.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기 리퀘스트의 리스폰스를 한번 보면 그죠? 해당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동기 방식으로다가 특정 서버에 있는 파일을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읽어온 파일을 이 화면에다가 이제 뿌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우리가 뒷부분은 여러분 할 때 약간 좀 산만했는데 일단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배치 파일에다가 크롬을 실행할 때에 우리가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옵션은 CORS를 우리가 디세이블 시키는 옵션을 주고 여러분이 크롬을 실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다가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여러분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뒤에 있는 promise라는 건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jQuery, 그 다음에 promise,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부분은 우리가 SAP UI5를 나갈 때 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처음에 우리가 HTML, 그 다음에 뭐 CSS, 자바스크립트, AJAX 여러 가지 단어를 다 살펴봤죠.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내거화 시킨다기보다는 이렇게 감을 찾고 여러분이 찾은 감을 이용해서 곧바로다가 SAP UI5와 Fury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면 그나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모르면, 그죠? 결국 이걸 모르면 뭐 SAP UI5가 됐건 Fury가 됐건 구현 자체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단원이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하나씩 나머지 거는 이제 여러분이 살붙이시면 되시고 이 정도만 알으셔도 여러분이 뒷부분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